요즘 이 분쟁 소식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죠?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잖아요. 오늘 제가 이 모든 혼란을 딱 정리해드릴 세 가지 틀을 소개해드릴게요. 벌써 11일째입니다.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지는데 사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.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. 그쵸? 아니, 그럼 대체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야 할까요?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는 겁니다. 그 해답을 한 전문가, 바로 사메트 쟁기노을로 박사의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자, 그의 시선을 따라서 이 분쟁을 세 가지 핵심적인 틀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. 첫째는 막대한 비용, 둘째는 여론전, 그리고 마지막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프레임워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바로 막대한 비용입니다. 이건 뭐 전쟁의 가장 눈에 잘 보이고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아니, 전쟁에 돈이 얼마나 드나?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여기 보시면 서로 미사일을 쏘고 또 그걸 막으려고 방어 시스템을 돌리잖아요. 여기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. 당연히 양쪽 다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그런데 여기서 젠기노울루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하나 딱 포착했어요. 뭐냐면 분쟁 초기 10일이 지나면서 공격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아니, 왜 갑자기 공격이 좀 뜸해졌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당연히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. 재정적인 부담이죠. 그리고 둘째,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과연 생각만큼 효과가 있나?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. 결국 다 돈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프레임워크로 넘어가 볼까요?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충돌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, 바로 여론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 참 재밌는 게 양쪽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고요. 자, 먼저 미국, 이스라엘 쪽을 보면 우리가 핵 위협을 제거했다.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 행동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. 반면에 이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내부 지지를 다지고 주변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리 힘이 이 정도다 하고 보여주려는 거죠. 미국, 이스라엘 쪽의 전략을 정말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. 바로 이거요. 이 지역과 세계는 우리에게 감상해야 합니다.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이 한 문장으로 자신들의 군사 행동이 모두를 위한 거였다. 이런 인식을 딱 심으려고 한 거죠. 여론전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로 싸우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프레임워크입니다. 어쩌면 우리 지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. 바로 경제적 파장입니다. 이게 그냥 저 멀리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이런 지역 분쟁은 그 영향이 전장을 훨씬 뛰어넘어서요.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집니다. 그 충격,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. 이 숫자 좀 보세요. 단 5일 만에 브렌트유 가격이 평균 9%나 뛰어 올랐습니다. 9%요. 이 숫자 하나가 이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아니, 유가가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,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니까요. 상업 선박들이 저긴 위험해서 못 가겠다 하면서 그 지역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. 이게 곧바로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하나씩 짚어봤는데요. 이제 이 조각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쟁기놀루루 박사의 분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. 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총 쏘고 미사일 쏘는 것만 봐선 안 된다는 거죠. 첫째, 천문학적인 비용. 둘째,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론전. 그리고 셋째,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경제적 파장.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세 가지 틀로 분쟁을 다시 보니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.
결국 모두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승자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